자, 크리스마스 축복을 받았죠. 자, 힘들죠? 6시간 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꿍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저 수업할 때 참 힘든데 그래도 참 잘 반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꾸역꾸역 해갖고 마지막 시간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힘내갖고 끝내보아요. 자, 524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자, 주택법에서 이제 주택의 건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합니다. 이 주택 건설 파트가 우리 주택법에서는 좀 전에 봤던 용어하고 건설 파트까지 5문제 이렇게 나와요.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니까 건설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 주택 건설 파트는 크게 이제 2가지 체계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고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해요. 우리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하니까 여자들을 사업 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하는 자고자를 건축주. 소유자 개념이요.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걸 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업 주체라고 하고요. 자,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 건설하는 절차, 건설 절차 크게 이렇게 이제 2가지 책인데요. 자, 건설 절차 이거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 제목만 좀 볼게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 받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자, 요게 주택법 15조. 우리 주택법의 핵심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는 거죠. 건축 허가. 근데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대설, 복리설, 기반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갖고 어떻게 멋진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볼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갖고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 사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아파트 짓는 공사합니다. 공사 한 3년, 4년 공사해요. 공사가 다 끝났으면 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아파트 공사 잘했는지 검사, 준공검사를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받는다. 그래요. 사용검사 받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입주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핵심 요 사업계획 승인 이거 받아갖고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사업 주체. 절대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법은 항상 뭐를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갖고 사업하는데 원체 이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갖고 등록하고 사업합니다. 이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고자들을 이름대로 등록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죠. 등록부터 하고 사업해라. 그러면 등록하는 것도 무슨 과목에서 들어보셨을까요? 등록.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 중개사법에서 중개업 하려면 뭐부터 하고 등록. 아니 그 등록이 똑같은 등록이요. 그래서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듯이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뭐부터 하고 해라. 등록하고. 그럼 뭐 하려고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이유. 중개업 등록 왜요? 국가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거나 감독. 아니 중개사가 막 중개 사기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척절하게 이 중개사법에 맞게 중개를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 등록사업자가 분양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국가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 갖춰갖고 등록부터 하고 사업한다. 그래서 이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언제 등록하는 거냐? 자, 연간. 연간은 1년간을 얘기하죠. 1년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 연간 주택 건설하려는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그래서 주택을 20호,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 건설할 땅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지 조성 사업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갖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부터 하고 사업하도록 합니다. 이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누구라고요? 등록 사업자. 그럼 누구한테 등록해요?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은 어디 가서 등록해요? 중개업의 등록. 그러니까 그 등록 관청이 어디예요? 말장난 치는 게 아니고 등록 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가까운 시군 구청장 제일 밑에한테 가서 등록하고 중개업 하죠. 그럼 중개업은 시군 구청장이고 공법은 국토부 장관이고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는 물이.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그냥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공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등록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가 있죠. 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가 있는데 고자들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고요. 비등록 사업자 먼저 공공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주체는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자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법인. 저희 공익법인도 다 공익사업 하는 거니까 등록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이름도 더럽게 길어.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 줘주고 이런 공익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하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 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할 필요가 없대요. 주택조합은 조합 아파트 건설해요. 지역조합 아파트, 직장조합 아파트 이런 조합 아파트 건설하고요. 고용자는 근로자의 주택, 그걸 사원 아파트라고 그러죠. 우리 근로자들의 주택, 사원 아파트 건설하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같이 하는 거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동사업 주체로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특히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엄청나게 규제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주택조합 이런 자들은 따로 등록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주택건설 사업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비등록하면은 3명 있어요.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공동사업주체. 이거 등록해야 되는지 필요 없는지 이거 갖고 물어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O, X. X. 아니 지금은 그게 잘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왜 다 틀려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니까 등록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법인, 공동사업주체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요 3명이 아니면 다 의무적으로 뭐 하라고요? 등록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교재한 봅니다. 524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주체 1번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아 거기다 그랬죠. 사업계획 승인받아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절대 건축허가 받아갖고 사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갖고 사업하는데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3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그거를 등록사업자라고 불러요. 등록사업자 그게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루 1번 등록 의무라고 그래요. 연간 동그라미 연간 쭉 옆으로 와서 자 525 맨 위에 연간 단독주택 20호 동그라미 공동주택 20세대 동그라미 고비대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고비대출 연간 동그라미 만제곱미터 동그라미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점이죠. 어디서 딱 끊으시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 무등록자 처벌합니다. 2년 2천 처벌해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한다. 그래서 26회 때 기출문제가 그거예요. 연간 20호 만제곱미터 이거 가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단순한 걸 물어봐요. 20호 만제곱미터. 그 다음에 단서 볼까요?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등록 안 해도 된다.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대요.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묶어갖고 공공사업 주체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밑에 줄 공익법인 밑줄.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주택조합 밑줄. 또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밑줄. 자, 애들은 가로에 보시면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과 고용자도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특례를 주고요. 그래서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게 이제 단순한 논점이요. 그 다음 쭉 넘어가 볼까요? 528페이지로 합니다. 528. 그럼 공동사업 주체가 돼서 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주택조합. 자, 얘가 사업 주체에서는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논점.
시험에서도 거의 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문제씩 나요. 두 문제. 작년에도 두 개, 재작년에도 두 개, 올해는 두 문제 같은 한 문제. 그래서 아무튼 거의 매년 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등록사업자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건설회사 개념이야. 건설회사. 건설회사 뭐 우리와 관계없죠.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우리가 이거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갖고 분양받겠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 일단 주택조합은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31페이지. 우리 교재 순서가 좀 법조문하고 다르게 돼 있어갖고 53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책 다 찢어지겠다. 책 다 찢어.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고. 자, 주택조합의 설립 531페이지 그 위에 자 가로 1번 설립인가 그 옆에다가 원칙 딱 씁니다. 원칙.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도 지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택법의 기준에 맞게 설립하는지 설립인가부터 봤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그쪽 옆으로 와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아주 그냥 얘들은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 이제 말하기도 귀찮아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그다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같다.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그런데 그 인가받은 내용 함부로 바꾸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가서 인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해산할 때도 이 조합원 간의 청산 같은 거 잘 끝났는지 다 인가 받아야 해산이 돼요. 그래서 새로 할 때나 변경할 때나 해산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인가 받는다. 그래서 이게 공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새로 하는 거나 변경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건물 건축학에서 건축 허가 받았죠?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뭘 받아야 될까? 변경 허가, 똑같이 허가 받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허가부터 받으라. 변경 허가. 그러면 건축 신고, 경미한 거는 신고했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될까? 변경 신고. 새로 할 때 허가면 변경할 때도 허가. 새로 할 때 신고면 변경할 때도 신고. 새로 할 때 인가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인가. 똑같은 체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받고요. 변경할 때든 해산할 때든 인가 받아라.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데요. 자, 이 주택조합은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한다.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X. 그래서 우리 조합이라는 게 여기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또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이 세 번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고 끝나는 거 아니죠? 등기까지 다 의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라고 불려요. 법인, 사단법인. 그런데 주택조합은 또 똑같이 조합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인가만 받으면 된다. 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뭐 좀 유식하게 비법인 사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하여튼 등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등기 X. 그냥 인가 받으면 돼요. 인가. 근데 그 인가 받게 하는 요건 거기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그 두 개 묶어갖고 별표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게 한 요건. 이걸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인가 받게 한 요건. 그래서 가로 2번.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이렇게 써 있는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그 주택조합 앞에다가 정확하게 두 개 쓰세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앞에다가 지역, 직장 이 두 개 딱 써두세요.
다 쓰셨어요? 아이고 뭐 4글자 쓰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또는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 밑줄,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그럼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이 분양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하려는 땅에 일단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은 확보해라. 80% 이상. 이래야 건설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이라고 그랬죠. 사용권은 소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소유권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쓸 수 있어도 쓸 수 있으니까 사용권 하면 더 넓은 겁니다.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임차권 등등등. 그래서 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설립하는 거니까 건설하려는 땅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땅부터 확보해야 한다. 근데 하루 3번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는 거지 건설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사용권 이거 필요 없어요. 대신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찬성하는지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그게 무슨 조합이에요? 그거는 리모델링 조합이죠. 아니 그 앞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슨 조합이에요?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하고 아파트 소유자와 밑에 의결권에 밑에 줄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밑줄 결의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즉 리모델링 조합은 동의서 받아라 그 얘기고요. 자, 박스에 보면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밑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각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 동 동그라미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밑줄 과반수의 결의. 그럼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한대요. 동별로 일단 얼마의 동의는 받아야 될까? 동별로 과반수.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단지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 받아와라. 3분의 2. 근데 동그라미 2번 봐요. 한 동만 리모델링 합니다. 동을 리모델링 밑줄. 이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럼 단지 전체를 하든 한 동만 하든 일단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얼마의 동의 받아와라? 3분의 2. 그게 결론이에요.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받아서 결의서를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 다르죠.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갖고 각각 설립인가 신청해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인가받기 위한 요건들. 그 두 개를 바꿔갖고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헷갈리나? 아무튼 저 정도.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 갖춰갖고 인가를 받는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맨 위에 가로 5번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딱 한 개다 보니까 딱 잘 물어봐요. 그래서 맨 위에 직장조합의 신고 거기다 불평. 국민주택을 공급 밑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또는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같다. 그럼 얘는 새로 할 때 신고했죠. 변경할 때도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조합일 때. 지역조합 그러면 안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만 해줘라. 그래서 우리 직장조합은 종류가 2개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원칙대로 설립 인가를 받는 게 있고요. 이게 원칙.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있어요. 이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거 신고하는 거 다 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인데, 자,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이 공급받기 위해서, 건설해서 공급,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은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는 논점이요? 주택건설 사업주체. 직접 건설 사업주체가 되려면 원칙대로 뭐를 받아야 되냐? 인가. 그래서 좀 전에 인가 받으려면 건설하려는 땅에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인가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직접 건설하는 거예요. 조합 아파트를. 그런데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조합원이 그냥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설립 안 돼요. 국민주택을 분양만 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간단하게 뭐만 해주면 되냐? 신고만 해라. 그럼 얘는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복잡하게 인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신고. 그럼 이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 이것도 특별한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만들까요?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 요새 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지방으로 다 이전하죠. 그럼 서울에 직장이 있었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그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전해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그런 자들에게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해주기 위해서 설립한다. 이때는 간단하게 뭐만 해줘라? 신고. 그래서 얘는 직접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만들 때는 신고하는 직장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신고하는데 대신 조합원은 까다롭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만 공급받는다고 그랬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그래서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대신 조합원은 철저하게 누구만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528페이지. 자, 528페이지에 이제 주택조합. 그러면 설립 인가 받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조합의 조합원 누가 될 거냐? 자,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사람인데, 그 밑에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에다 또 나면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사망과 동시에 상속받죠? 사망과 동시에 집 팔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대요. 자, 528페이지 맨 밑에. 그럼 이제 조합원의 자격도 이거 쫙 써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지역조합의 조합원.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건 갖추면 돼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틀리죠?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러니까 조합원이 너무 안무해요. 그래서 누구까지 인정해 주는 거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자, 두 번째 요건. 지역조합이니까 그 조합을 설립하는 지역에,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6개월 이상 거주. 그래서 그 조합 설립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람.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 이거 갖추면은 지역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첫 번째는 지역조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 세대주. 똑같아요. 그리고 직장조합은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드는 거죠.
아니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 확인할 거예요. 아니 그거 뭘 열심히 써요. 맨날 열심히 쓰고 보지도 않으면서. 다음 주는 뭐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수업 없죠. 다음 주에 휴가 가는 대신 올해 이제 오늘 좀 진하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오늘 수업 딱 끝나면 또 캐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서 캐빈에 2주나 햇빛을 못 봐요. 2주나. 그래서 다 있으니까 그만 쓰세요. 근데 그만 쓰시고 다 있어요. 우리 확인할 거니까 너무 길어갖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려고 제가 판서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요거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랬죠.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니까 본질은 다 같은 거예요. 원칙은 누구냐? 무주택. 근데 얘만 모으니까 또 너무 안 모이더라. 그래서 누구까지?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로서 같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만들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조합.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직장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같은 거예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 만든 건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드는지 그것만 차이점. 본질은 같은 거다. 의미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직장조합은 인가받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신고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철저하게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무주택 세대주. 그럼 요 신고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는 무주택 아니죠. 국민주택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신고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철저하게 누구만 되고 무주택 세대주. 원칙대로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다 조합원이 된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가받는 것과 신고하는 게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이제 얘 때문에 좀 헷갈려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이제 뭐 몰라도 그냥 대답도 안 하죠.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그냥 소유자면 돼요. 소유자. 소유자가 뭐 지돈 가지고 아파트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제한을 오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조합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임차인.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임차권자가 미쳤다고 지돈 갖고 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임차권자, 뭐 전세권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면 된다. 소유자. 소유자면은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상가, 복리설의 소유자도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그냥 소유자면 다 되고요. 그럼 이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운 거는 이 두 개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 두 개는 아무나 조합은 안 되죠.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조합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는데 이미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또 조합원이 됐다. 이거는 실수요가 아니고 그냥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운 만큼 조합원 함부로 교체하고 이런 것도 다 금지입니다. 아주 이건 엄격해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528페이지 맨 밑으로 합니다. 자, 지역조합, 조합원,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다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기다 기준일 이렇게 딱 써두세요. 기준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 밑에 줄 끝에부터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밑에 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할 것, 쭉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해서 자 옆에 줄로 합니다. 기억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밑에 줄 끝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이걸 간단하게 뭐라 그러면 돼요? 무주택 세대주. 아니 그냥 무주택 세대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게 써요. 길게 쓰는 것도 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니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해서 전용 면적 85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또는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사람일 것.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건 갖추면 지역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셔갖고요. 직장조합의 조합은 자 1번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딱 끊으세요. 그럼 위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아주 또 불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거죠, 요거.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1번. 이거하고 같다 그 얘기입니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딱 끊으세요. 근데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그럼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위 동그라미 1번의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아유 불친절해. 하여튼 그럼 동그라미 1번의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주 그게 누구냐?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신고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 국민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언제? 동일한 특광시 군에 그렇게 읽어도 되죠? 네. 특광시 군에 그 밑에 줄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의 근무 거기다 밑줄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그럼 거기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그게 직장이에요. 직장.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으면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법인은 뭐 신문사라든지 방송국, 은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동그라미 1번 끝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동그라미 2번 끝에 복리설의 소유자 동그라미 3번도 끝에 소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유자면은 그냥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된다. 그 얘기고요. 저 조합은 저희 까다로운 것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거기 들어갑니다. 가로 3번. 자, 조합원의 수. 그런 주택조합은 가로 열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밑줄.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니까 조합원 수를 제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빼고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밑에 줄 50% 또는 50% 거기다가 원칙 딱 씁니다.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자, 조합원은 넘겨보시면 최소 20명 동안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딱 끊고요. 그 20명에다가 최소 이렇게 딱 쓰세요. 최소 요건 20명 이상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A 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자, A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100세대입니다. 그러면 A 조합은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일단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될까? 50명일까 20명일까? 50명 모아야 설립 인가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 자, 그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거 원칙이야. 50명은 모아야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아갖고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철역 주변 같은 데 보면 지역 조합원 추가 모집합니다 해서 찌라시 막 할머니가 나눠주고 그래요. 그 추운 날씨에 할머니가 손 또 훅 불어가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좀 받으세요. 냉정하게 또 매몰차게 탁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지역 조합은 추가 모집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A 조합이 건설하려는 아파트가 30세대요. 그러면 A 조합은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 최소 몇 명 모아야 된다. 이때는 15명이 아니고 20명 이상 모아야 됩니다. 20명 이상. 이게 최소 요건. 그러니까 의미 아시겠어요?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 근데 이거 50%가 20명이 안 되면 최소 몇 명은 모아라. 20명. 원칙과 최소 요건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이 조합원 수 이상으로 모아갖고 설립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합원이 조합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조합 만들었어요? 조합 만든 목적.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532페이지. 하시고 위에 가로 6번 봅니다. 가로 6번. 자, 우선 공급. 자,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빼고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그걸 조합주택이라고 그래요. 조합아파트, 조합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조합아파트 지어갖고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준다? 조합원에게. 그게 목적이죠. 주택조합 설립한 목적. 스스로 땅 사갖고 땅을 마련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이 분양받으려고 설립하는 게 주택조합이다.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조합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주택조합까지 사업주체 개념들 핵심적인 거는 다 봤습니다. 쭉 여보세요. 자, 540페이지. 자, 이제 논점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자, 그거 하면 이제 끝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표정들이 좋았는데 갈수록 아주 그냥 지쳐가세요. 하여튼 오늘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오전하고 점심에 또 보강하고 이거 처음이죠, 지금. 우리 하면서. 처음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뭐 중개사법도 그렇게 한다면서요? 오전하고 보강하고 한다면서요? 아닌가? 아무튼. 자,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이제 좀 몸이 익숙해져요. 하여튼 하나씩 익숙해지는 과정이고요. 자, 그 사업계획 승인. 자, 그거 이제 남았어요. 그거. 우리 주택법의 핵심 절차는 뭐를 받는 거냐?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하기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얘도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 올해 2문제, 작년에도 2개, 아주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는 주택법의 핵심 제도인데,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 자, 5부터 한번 보면 단독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3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30세대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할 때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30호, 3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택법은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한다고 그랬죠?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게 몇 호, 몇 세대 이상? 30호, 30세대 이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반대로 29호, 29세대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는 그거는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습니다.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이걸 집단적으로 건설. 근데 앞에다가 연간자 붙여주면 또 틀려요. 이건 연간, 1년간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연간 붙이는 거는 뭐였을까요? 요 등록사업자의 등록대상. 이거는 또 연간이에요. 연간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이상. 달라요, 이게. 그럼 우리 이제 등록대상하고 사업계획 승인대상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A가 내년도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주택 10채 지어갖고 분양하고요. 저 6월 달에 가서 또 10채 지어갖고 분양하고, 저 12월 달에 가서 또 10채 지어갖고 분양하겠다. 이게 소위 직장 산다고 그러죠. 그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A가 있어요. A는 등록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A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1년간 얼마요? 20호 이상이니까 연간 30호나 짓겠다 그랬으니까 의무적으로 등록.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처벌해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는데, 그럼 1월 달에 주택 10호 짓겠대요. 이때는 건축허가 받는 걸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걸까? 이건 건축허가 받아갖고 건축하면 되죠. 간단하게 허가 받아갖고 집 지어갖고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가서 또 10호 지으려고 그래요. 이건 허가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요것도 허가. 건축허가 받아갖고 10채 지어갖고 또 팔아먹었고. 12월 달에 10호. 자, 얘는 허가, 승인. 허가. 다 허가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몇 호 이상, 30호. 얘는 한 번 짓는 게 그냥 10호밖에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다. 등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1년 토탈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하나하나 해가는 게.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연간이 아니고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설 사업 하는데 자 이때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와서 받을 거냐. 자,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평 이상 크게 합니다.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시도지사나 대도시장한테 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평 미만 비교적 소규모로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또 10만 이상일 때하고 미만일 때하고 또 나눠놨어요. 10만 이상 미만. 그럼 이거는 어디서만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 요 시도지사라고 할 때 요 시장, 요거 무슨 시장이야?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이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럼 이상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미만일 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특별시, 광역시는 10만 이상 미만 구분 없이 다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으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승인받는 거고요. 근데 도는 관할구역이 넓다 그랬죠? 그럼 도는 도에서 10만 미만 소규모로 할 때는 그냥 누구한테 와서 승인받으래요. 시장운수. 근데 10만 이상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가 아니고 누구한테 와서? 도지사한테 와서. 도에서만 구분합니다. 도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이상 미만 관계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에서만 구분. 그러면 절대 우리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누굴까요? 구청장 X입니다. 성동구청장 같은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냥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한대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 사업, 이게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이죠. 공공주택. 얼마 전에 저 신혼부부 희망타운 그 말은 어쩌는데 그 임대주택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 이런 거, 임대주택 이런 건 민간이 안 지으니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는 국책사업이니까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승인권자. 이거부터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교재 한번 봅니다. 자, 540페이지. 아이고. 자,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다음에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또는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밑에 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요. 일단 대지 조성할 때는 얼마 이상? 만 이상.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이 이제 박스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30호 동그라미 30호 이상 딱 끊고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또 50호 또는 50호 이상.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얘는 길어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잘 안 줘요. 그 밑에 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밑줄. 한옥 건설 사업할 때는 30호가 아니고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으라. 또 한옥의 특례.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또 그다음에 2번. 공동주택은 30세대 또는 30세대 이상. 쭉 옆으로 가셔갖고 딱 끊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또 몇 세대냐 그 밑에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으라. 50세대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번 그것만 볼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밑줄. 얘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얘들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또 논점이야.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근데 거기에 원룸형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50세대 그러면 안 돼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거는 잘 안 지니까 특례를 주는 거야. 50세대. 그러면 자, 앞에 일단 연간자 붙이면 안 돼요. 한 번에 사업하는데 이것만 갖고도 1, 2, 3, 4 나오죠. 단독은 원칙 30호, 한옥은 50호, 공동은 원칙 3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 대지 조성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원칙.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인데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밑에 줄의 끝에 가로에 이하 시도지사 동그라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줄여갖고 시도지사 또는 밑에 줄 끝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대도시장. 그러니까 길게 써놨는데 이거죠.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동그라미 2번 쭉 옆으로 와서 10만 미만, 밑줄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앞글 떴다면 특, 광, 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10만 이상 미만 나눠놨는데 자, 절대 이거 누구는 승인권자 안 된다고요? 구청장 X. 그럼 혹시나 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호기심은 또 많네요. 그럼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건 누구였어요? 건축허가권자.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좀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도지사가 아니고 구청장입니다. 달라요. 항상 이게 달라. 그럼 이게 안 되고 뭐 그런 뭐 원칙 논리 있을까 없을까요? 잘 아시네요. 없어요. 디립다 외워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만 우리 주택법 하나만 딱 했다. 그러면 승인권자 안 되는 게 구청장이다. 간단하죠? 그런데 법률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고 6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의 법률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이걸 6개나 합쳐놓으니까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그럼 이런 뭐 원칙 논리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법마다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반복이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들어요. 건축허가권자 안 되는 게 도지사, 승인권자 안 되는 게 구청장. 맨날 떠드는 거예요. 맨날. 너는 떠들어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성의를 생각해갖고 한 번만 이렇게 자꾸 따라갖고 정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잡혀요. 그래서 절대 구청장은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보세요. 예외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래요. 그 동그라미 1번만 봐요. 국가와 토지주택공사 있죠. 국가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한다. 이걸 국책사업, 민간이 안 짓는 임대주택 같은 거, 공공주택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습니다. 자,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번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찾았어요? 공구별 분할 시행이에요.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는데 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 600세대 동그라미 별표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즉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 즉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600세대 이상. 자, 얘가 딱 기준입니다. 그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 600세대 이상 건설하는데 이걸 한 방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9, 209 나눠갖고 하도 하다 보니까 분필이 부러지네. 자, 109, 209. 자, 이렇게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일단 요게 첫 번째 논점. 몇 세대 이상일 때? 600세대. 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럼 600세대 이상일 때 분할 시행할 수 있으니까 109, 209 공구별 세대 수는 몇 세대 이상일까? 600의 반이니까 300세대 이상.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109, 209 공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줘야 돼요. 도로, 주차장 이런 거 설치하고 폭 얼마 이상? 6m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600이라고 그랬죠. 600. 6자 따니까 경계 얼마? 6m. 그리고 세대수는 반이니까 얼마?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600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600. 그래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사관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 600이라고 그랬어요. 600.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544페이지. 저 새끼, 아니, 저놈이 다 왔다고 하면서 계속하네. 막 속으로 또 욕하고 있는 거 다 들려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으니까 저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544페이지. 자, 10번. 다 들렸어요.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 시작해야 된다. 공사 시작하는 것을 착공한다. 그래요. 착공해야 된다. 딱 끊고. 그래서 착공 기간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사업 계획 승인받았을 때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그거는 공사와 나눠서 분할 시행하겠습니다. 분할 시행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받았다. 이때는 교육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동그라미 5년 내 착수해라. 니은번. 나머지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 내 착수해라. 그러면 109, 209 분할 시행에 승인받았어요. 109는 몇 년 내 착수하고? 5년. 그 다음 209는 109 착공 신고한 날부터 다시 2년 내 착수해라. 그 얘기인데 나머지 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게 핵심. 몇 년 내 착수해야 된다. 5년. 일반적인 승인을 받든 분할 시행에 승인받든 최초로 착수하는 것은 5년입니다. 근데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1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그 취소 옆에다가 임의적 이렇게 쓰세요.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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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뭐 재량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밑에 줄 할 수가 있다. 밑줄 취소할 수가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인데요. 박스에 1번 사업 주체가 10번을 위반해서 공사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그럼 또 그 불친절하게 써놨는데 그게 뭐예요? 요거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가로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니은은 또 제외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의 니은은 또 뭐냐? 요겁니다. 요거. 나머지 공구는 2년 내 착수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제외한다. 이 말은 나머지 공구 2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최초로 착수하는 거. 몇 년 내 착수?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제 사업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작년 그냥 정답이에요. 취소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이게 우리 공법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이런 거는 어디서 물어보는 거냐?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근데 얘가 작년에 역사적으로 또 나왔어요. 해야 된다 해갖고 틀리게. 그러면 이거 왜 바꿔준 걸까요? 오늘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몇 년 내 착수?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취소. 건축허가는 2년, 착수기간 2년. 안 하면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 규모가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니죠?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만드는 규모 자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수기간도 몇 년을 준다? 5년. 5년 내 착수 안 했다고 취소해버리면 훅폭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취소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5년 내 이제 공사 착수해죠.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받고? 사용검사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즉 입주해갖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계획 승인까지 여기까지 해갖고 주택법에서 중요한 제도들 오늘만 7문제 중에서 5개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 정도 했어도 5개 다 커버됩니다. 엄청나요. 오늘 그냥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3개 법을 섭렵해갖고 완전 이제 공법의 전문가가 됐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11월, 12월 과정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새해 돼서 새해가 그 경자년이라고 그러죠. 경자년, 경산 안내. 아무튼 합격할 수 있게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자, 요 기본서 가지고 다시 국토법부터 앞부분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하면서 조금만 더 내용 보충하면서 그거 한 번 한 거는 다시 들을 때는 좀 괜찮을 거예요. 처음 할 때가 힘든 거지.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물론 없습니다. 질문할 힘도 없어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